기본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어제 얘기를 한 게 벡터 기본은 빼놓고 한 것 같아가지고 뭐 좀 추가로, 그러니까 어제 올린 거는 이제 이거 다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이제 벡터의 기본에 대해서 얘기를 조금 해보자면, 일단 벡터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생소하죠. 처음 보는 거기 때문에 이제 조금 생각을 좀 잘 하셔야 될 텐데, 생각을 한번 해보면, 벡터라고 하는 거 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일단은 뭐 모든 책에 이런 식으로 설명했을 텐데, 유향 성분이란 말이 나오죠. 말 그대로 방향이 있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는데, 그럼 이제 벡터는 구성이 되는 요소가 뭐가 있겠느냐, 이걸 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제 구성이 되는 요소가 크게 이제 두 가지가 있죠. 자, 우리가 이제 스칼라량과 구별을 하자, 이제 이런 얘기인데, 스칼라라고 하는 건 이제 말 그대로 양만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벡터는 양과 방향, 이제 두 가지가 있다, 이런 뜻인데, 그래서 크기와 방향, 이렇게 두 가지의 속성을 지니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제 어떤 벡터에 대해서 표현할 건데, 크기와 방향, 그러면 이제 어떤 벡터를 이제 한번 그려봐야 되겠죠. 여기가 A점, 여기가 B점, 여기서 여기로 가는 벡터,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A, B 이렇게 이제 벡터를 표현할 텐데, 아니 화살표입니다. 이제 제가 빨리 하려고 이렇게 한 거고, 이 벡터가 무엇이냐? 자, 벡터의 크기라고 하는 거, 이거의 길이를 의미를 하는 거죠. 예를 들어 크기가 D다 라고 얘기를 했을 때, AB 벡터의 크기는 D입니다 라는 표현은 어떻게 쓰냐면은, AB 벡터의 크기, 절대값이라고 하는 표현이 예전에 우리가 실수해서 배울 때는 원점에서부터 떨어진 거리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하는 거에서는 크기, 즉 벡터의 길이를 의미를 하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를 의미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여기다 이제 뭐라고 쓰면 되냐면 D 이렇게 쓰면 되겠죠. 방향을 나타내는 딱히 그런 뭐 어떤 표현 뭐 이런 건 없습니다. 일단은 방향이 여기서 여기로 갑니다, 뭐 이런 방향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시면 되겠고,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제 이 A와 B를 벡터에 뭐라고 부르느냐, 이쪽은 이제 시작하는 점이다, 그래서 시점이라고 부르고요. 자, 끝나는 점이다 라고 해서 얘를 이제 종점 이렇게 부르겠죠. 근데 여러분이 여기서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약간 이제 여기다 적어놨는데, 자, 속성이라고 하는 거는 크기와 방향만 있다. 즉 시점과 종점들은 벡터의 속성에 속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결론이 뭐가 되겠느냐? 그러면 시점과 종점은 단순히 표현하기 위한 방법일 뿐이지, 시점과 종점이 일치하지 않아도 우리는 같은 벡터로 볼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나오는 게, 맨 처음에 이제 여러분이 생각을 하실 때는 벡터가 이제 어떤 벡터는 서로 같은 벡터로 볼 것이냐,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잘 생각을 해보세요. 어차피 이제 수학은 정의로 이루어진 학문이기 때문에 속성 두 개만 만족을 시키면 됩니다. 즉 크기와 방향이 같은 벡터는 모두 같은 벡터다,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예를 들자면 여기 있는 이런 벡터와 여기 있는 이런 벡터, 자 이제 뭐 물론 제가 그린 거기 때문에 크기와 방향이 살짝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제 그건 뭐 무시를 하시고요. 일단 방향,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 그 다음에 크기도 똑같다, 즉 이놈의 길이가 똑같다 라고 얘기를 하면 니들 둘은 같은 벡터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만약 이 벡터를 A 벡터, 이 벡터를 B 벡터라고 얘기를 했다면 A 벡터와 B 벡터는 같다 라고 표현을 할 거죠.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되는 건, 시점과 종점은 벡터의 속성이 아니기 때문에 시점과 종점이 다른 거는 벡터가 서로 같다라고 하는 거에 전혀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요것만 좀 생각을 잘 해주시면 일단 벡터 처음 시작은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자, 그럼 이번엔 벡터의 연산에 대해서 보기로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연산에 대해서 생각을 하자면, 여러분 항상 사칙 연산 생각하시면 되겠죠.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일단 벡터에서는 나눗셈은 제외하기로 합니다. 뭐 일단 생각하는 게 되게 어려워요. 일단 그래서 곱셈, 뺄셈, 덧셈, 뺄셈, 곱셈 이렇게 세 가지가 있을 텐데, 우선은 우리가 여기서 다룰 때는요, 벡터의 연산에 대해서
크게 덧셈과 뺄셈. 그 다음 곱셈은 지금 다루기로는 실수배까지 다루기로 합니다. 여기까지만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각각 이제 그림도 잘 보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벡터를 간단하게 나타내는 방법의 연관성이 굉장히 많은 것들이기 때문에 덧셈 일단 잘 보시고, 일단 뺄셈, 실수배 일단은 얘기를 할 때 이제 처음에 조금 너무 생소하거든요, 벡터라고 하는 게. 그래서 이제 좀 받아들이기 좀 힘들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예전에 물리 할 때 합력 계산한다, 그걸로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벡터의 덧셈이라는 건 어떻게 할 거냐? 그림으로 표현해 봐야 되겠죠. A 벡터와 B 벡터를 더하는 과정에 대해서 일단 덧셈 설명 한번 해보겠습니다. 크게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벡터의 덧셈은 그림을 그리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그림으로 이해를 하는 걸로, 즉 기하학적으로 이해를 하는 걸로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평행사변형을 그려서 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삼각형을 그려서 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겠습니다. 둘은 진짜 한 끗 차이입니다. 한 끗 차이기 때문에 뭐 어려울 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A 벡터 이렇게 생각을 합시다. 네가 A 벡터야, 네가 B 벡터야. 이렇게 갔을 때 우리는 평행사변형을 이용을 해서 벡터의 덧셈을 표현하는 게 가능하죠. 이제 어떤 식으로 하시면 되냐면, A 벡터와 평행하게 여기서 이렇게 그리세요. B 벡터랑 평행하게 여기서 이렇게 그리세요. 그러면 우리한테는 이런 평행사변이 완성이 됐겠죠. 이렇게 표현할까? 자, 그러면은 이런 평행사변이 완성이 됐을 때 이 두 개의 시점을 일치시켜 놓은 상태에서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요 벡터. 자, 우리는 이 벡터를 A 벡터 플러스 B 벡터라고 부를 겁니다. 즉 두 벡터의 합 벡터이다, 이런 식으로 부를 건데, 여기서 잘 보셔야 되는 건 이거죠. 평행사변형은 시점이 일치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림이 그려졌을 때, 시점이 일치가 되어 있죠. 지금 A 벡터의 시점, B 벡터의 시점, 이렇게 시점이 일치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림을 그릴 때, 그때 평행사변형을 이용을 한다 라고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 삼각형을 이용한 방법인데 똑같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똑같고, 근데 네가 A 벡터야, 네가 B 벡터야. 그렇게 됐을 때 난 두 개를 더하고 싶어. 이렇게 되면 A 벡터를 평행이동하는 거죠. 방금 설명했습니다. 평행이동하는 벡터는 어차피 같은 벡터다 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A 벡터를 평행이동해서 이쪽으로 갖다 놓는 거죠. 그럼 이제 얘가 A 벡터가 되죠. 자, 이때 이 둘을 B 벡터로 갔다 A 벡터로 갔어. 즉 A 벡터 플러스 B 벡터는 이런 벡터가 될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뭐 두 개 교환을 해가지고 B 플러스 A로 표현하면 좀 더 깔끔하겠죠. 여기서 이제 생각하셔야 되는 건, 방금 우리가 평행사변형에서는 시점이 일치되는 걸로 봤습니다. 지금 이 삼각형을 이용한 방법은 잘 보시면요, 한 벡터의 시점과 종점, 한 벡터의 시점과 종점 서로 마치 꼬리 물기를 한다라고 이제 저는 표현을 하는데, 그런 식이 되어 있죠.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제 벡터를 간단히 할 수 있는 수식에 대해서 하나 얻을 수 있는 게, 자 보세요. 자, 우리는 이 점을 A라고 치고, 이 점을 B라고 치고, 이 점을 C라고 쳐보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실제로 더한 벡터는 A에서 B로 가는 벡터에서 B에서 C로 가는 벡터를 더했어, 이런 얘기가 되겠죠. 물론 벡터의 연산에서는 교환법칙, 즉 덧셈에서요, 교환법칙이 성립하기 때문에 상관은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상태라면 A에서 B로 갔다가 B에서 C로 갔어. 그러면은 이제 A에서 C로 가는 벡터야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평행사변형법이라고 하는 것들, 우리 평행사변형을 통해서 이렇게 얻은 것들은 시점이 일치되어 있다라는 거를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얘는 시점이 일치된 상황에서. 그 다음에 이 삼각형법에는 시점과 종점이 서로 이렇게 같이 맞물리는 형태가 되겠죠. 그러니까 얘를 이제 뭐 딱히 표현할 방법이 없어가지고 저는 일단 수업할 때 꼬리 물기라고 얘기를 하는데, 꼬리 물기를 이용해서. 그러면은 결국에 우리가 여기서 보고자 하는 것들은 벡터를 간단하게 연산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배운 거지, 이게 그림으로서 표현하는 문제가 나온다거나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일단 잘 알아두시고요. 자, 이번엔 벡터의 뺄셈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있는데, 수업 때마다 벡터의 뺄셈, 예를 들어서 A 벡터 마이너스 B 벡터야 라고 얘기를 적었을 때요,
근데 이거를 벡터의 뺄셈으로 보시면은 오히려 더 이제 혼란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벡터는 덧셈과 뺄셈은 아예 구별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벡터의 뺄셈은 이제 여러분이 어떤 식으로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냐면 마이너스를 넣었을 때 시점과 종점이 바뀌는, 즉 역벡터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역벡터와의 합벡터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얘가 A 벡터예요. 얘가 B 벡터라고 쳐봅시다. 그랬을 때 A 플러스 B는 우리가 방금 봤었죠. A 벡터 플러스 B 벡터. 그럼 얘네들을 이렇게 평행사변형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가는 벡터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A 벡터 마이너스 B 벡터는 어떻게 표현할 것이냐. 자, 이거를요, 표현법 자체를 바꿔버리세요. 그냥 A 벡터에서 더하기 마이너스 B 벡터야 이런 식으로 가버리시면 B 벡터의 역벡터를 보자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은 B 벡터의 역벡터를 한번 보시면 지금 B 벡터 이렇게 돼 있죠? 역벡터면은 방향이 반대 방향으로 크기는 같게. 그러니까 얘가 마이너스 B 벡터 이런 식이 됐겠죠. 그러면 A 벡터 플러스 B 벡터는 여러분이 지금부터는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여기에서 보시면 되는 거죠. 아, 그러면 이 벡터와 이 벡터의 합이야. 그래서 얘네들을 평행사변형에 연결했을 때 이렇게 될 거야. 이런 식으로 보는 게 오히려 혼란을 줄여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역벡터라는 개념으로 접근을 하시면 벡터의 뺄셈은 좀 쉽죠. 역벡터라는 개념으로 접근을 합시다. 역벡터는 방향만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즉 A, B 벡터를 표현을 그대로 한번 해보면 시점과 종점 바꾸면 되겠죠. 즉 BA 벡터라고 얘기를 했다면 이놈은 시점과 종점을 바꾼 벡터가 되니까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딱 붙여주시면 그러면 이제 얘가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벡터의 뺄셈은 오히려 역벡터의 개념으로 이걸 설명을 하는 걸로 가름을 하는 걸로 할게요. 자, 그렇다면 벡터의 뺄셈이 연산에서 활용될 때는 어떻게 활용이 되느냐. 자, 벡터의 뺄셈을 연산해서 활용할 때는 실은 이걸 씁니다. 자, 일단은 하나 표현 한번 해볼까요? 여기를 O라고 부르고 여기 어딘가를 A, 여기 어딘가를 B라 칭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OA와 OB라는 이런 벡터를 볼 수가 있을 텐데 제가 일단은 임의로 수식 하나 만들어 놓을게요. OA 빼기 OB는 이제 뭐가 될까?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OA 벡터와 OB 벡터를 뺐을 때 뭐가 되겠니? 라는 거죠. 결론부터 먼저 적어놓자면 얘는 BA 벡터가 되는데, 자, 상황 설명하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OA 벡터 플러스 마이너스 OB 벡터로 보시면, 즉 역벡터로 해석을 해주시면 얘는 BO 벡터가 되겠죠. 그럼 BO 벡터는 뭐냐? 이 부분에 대한 표현을 좀 바꿔보시면 BO 벡터죠. 얘랑 얘랑 더하는 뜻이죠. 계속 지금 이코를 안 썼는데. 자, 그럼 이런 식의 표현에서 이제 접근을 합니다. 그러면은 BO라는 벡터 표현 한번 해볼까요? 여기서 여기로 가는 벡터죠. 그 다음에 AO라는 벡터, 여기서 여기로 가는 벡터죠. 그래서 끝났죠. 그러면 이거는 이제 꼬리 물기구나. 그러니까 제가 이제 교환을 하면 더 쉬웠을 텐데 교환을 해놓을까요? 그럼 BO 플러스 OA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은 이때 O와 O가 만났구나. 그러면은 이제 B에서 A로 가는, 즉 꼬리 물기를 이용해서 방금 설명했던 삼각형 방법이죠. 그러니까 이 방법을 이용해서 BA 벡터라는 거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얘가 얘를 의미를 해. 즉 얘가 맞는 거죠. 일단 원리를 설명을 드린 거고요. 실은 이 원리를 뭐 문제에서 많이 적용을 하느냐 이것보다는 이제 이 수식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주시면 됩니다. 이 수식의 의미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설명을 할 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벡터의 뺄셈은 시점을 일치시킬 때 쓸 거야 라고 얘기를 했죠. 이게 이제 어제 봤던 그 내분 벡터를 보는 방법에서도 이제 시점 일치라는 방법이 있었는데 이렇게 접근하시면 돼요. BA라고 하는 벡터가 나오면 만약에 이제 문제 풀이의 특성상
시점을 5로 일치시켜주는 게 편하겠다. 그랬을 때 시점을 5로 일치시켜주는 방법은 이제 5a-5b가 돼.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시점으로 바꾸고 싶었으면 그 새로운 시점을 정리를 하시고요. 뒤에서 앞으로 읽어두시면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즉 만약에 제가 이제 이걸 시점을 P로 보고 싶어요. 그러면은 P로 이렇게 잡으세요. 일단 시점을 잡아주시고 뒤에서 앞으로 읽는다. 그래서 A를 먼저 쓰시고 B를 다음에 쓰시고 이런 수식으로 가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결국 이제 우리는 무슨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냐면 벡터의 뺄셈이라고 하는 건 사실 활용도에 있어서 시점 일치에 훨씬 더 많은 활용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그냥 보자고 얘기를 했을 때 A 벡터와 B 벡터를 빼자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는 그냥 A 벡터 플러스 마이너스 B 벡터, 즉 B 벡터의 역벡터의 합이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덧셈에서 얘기를 끝낼 수가 있죠. 그럼 이제 벡터의 뺄셈은 결국에 이제 수식에서의 활용도는 어디에 있느냐? 시점을 일치시킬 때 훨씬 더 활용도가 높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오늘 수업 시간에 했던 예제 중에 하나인데 제가 이제 바꿔서 한 거 하나 있죠. 그 부분 잠깐만. 뭐 예를 들자면 어떤 문제를 풀 때 뭐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PA 플러스 2PB 마이너스 3PC 뭐는 0벡터야. 아니 0벡터가 아니라 이거 문제 바꿨던 거죠. 예를 들어서 뭐 4 AB 벡터야 이렇게 얘기를 했다. 뭐 이런 문제 풀이 갔을 때 물론 이제 문제 풀이는 아니기 때문에 뭐 이런 문제에서 항상 이렇게 봐라 라는 내용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이런 문제들이 나온다면 처음에 방향 잡을 때 이제 써먹을 건데 자, 일단 보세요. 일단 이 수식의 특징을 한번 보시면 P로 모두 시점을 일치시켜 놓고 있는 거 보이시죠? 그때 이 AB만 시점이 P가 아닙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부분을 바꿀 수가 있다 이런 얘기죠. 만약 내가 문제풀이에 있어서 시점을 P로 일치시키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판단이 됐을 때는 얘를 PB 마이너스 PA로 보시면 여기다 4배 했다. 즉 4PB 마이너스 4PA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된다 이 말입니다. 자, 보세요. 그러면 다 바꿔놓고 놨더니 모든 벡터의 시점이 P로 일치가 된 상황이죠. 그래서 이런 데의 활용도가 높다라는 말입니다. 일단은 그래서 벡터의 뺄셈이라는 연산 자체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가 됐다라고 보기보다는 벡터의 뺄셈은 반드시 시점 일치라는 측면에서 수식을 활용할 때 이대로 가자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뭐 하다 보니까 말이 길어지는 것 같은데 자, 마지막입니다. 실수배. 여기까지만 하면 뭐 벡터 기본적으로 연산에 대해서는 좀 배우시는 거니까 뭐 이거 다음에 위치 벡터 등등등 얘기를 또 해 나가겠죠. 일단 실수배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실수배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일단 벡터의 곱이라고 하는 건데 자, 벡터의 곱은 크게 두 가지로 구별하시면 돼요. 다음 단원에서 배울 거죠. 다음 단원에서 배울 거라서 지금 얘기하기는 좀 뭐하지만 벡터의 곱에 일단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실수배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다음에 배울 내적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물론 외적이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그건 고등교육과정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내적이라고 하는 건 다음 단원에 배울 거니까 그렇다고 치고요. 실수배라는 걸 의미 한번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A 벡터라고 하는 거에 2배 혹은 3배 뭐 이런 것들이 앞에 이제 있을 수가 있겠죠. 즉 벡터를 문자로 보시면 앞에 개수의 의미로서 실수가 붙을 텐데 자, 그럼 이게 이제 어떻게 해석이 되느냐 생각 한번 해볼게요. 벡터라고 하는 건 항상 속성을 기억하시면 돼요. 크기와 방향이 있다 그랬죠. 자, 그때 크기만을 바꾸기 위함 이게 바로 실수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벡터의 실수배라고 하는 것은 크기를 바꾸겠다 이렇게 접근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A 벡터 그러면은 이제 EA 벡터 이제 이게 A 벡터라고 치면은 EA 벡터는 어떻게 돼요? 라고 하면은 너의 2배야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죠.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벡터 이 벡터를 이제 EA 벡터 이렇게 설명을 하시면 되겠죠. 뭐 조금 말이 좀 이상할 수도 있는데 아까 제가 이제 실수배 물론 뭐 마이너스도 실수죠.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제가 아까 벡터에 뺐으면 설명했던 부분입니다. A 벡터가 있고 마이너스 A 벡터 이렇게 있으면은 분명히 얘는 시점과 종점이 바뀐 놈 아닙니까? 그렇다면 방향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물론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맞긴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서 여기로 가는 벡터가 A에서 B로 가는 벡터야 라고 얘기를 했다면, 마이너스 AB 벡터는 당연히 BA 벡터가 되는 거죠. 그게 조금 말이 이상하긴 할 것 같긴 한데, 일단 이 방향이라고 하는 걸 뉘어 있는 정도, 뭐 이 정도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사실 그건 바뀌지 않은 상태죠. 때문에 마이너스는 역벡터이다라는 거 하나만 더 추가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실수배라고 하는 걸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즉 양수를 곱했을 때는 크기만 바꾼다. 그 다음에 음수를 곱했을 때요. 그럼 이거는 역벡터를 하기 위함이다. 즉 시점과 종점을 바꾸겠다. 뭐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은 이거죠. 일단 실수배는 이렇게 두 가지를 받아들이시고, 물론 실수배에서 배우고자 하는 두 가지 개념에 해당하는 건 아닙니다. 지금 이건. 자, 그럼 실수배에서 배우고자 하는 두 가지 개념이 뭐냐? 실수배라고 하는 측면에서 배우고자 하는 두 가지 개념은 크게 평행 조건과 앞에 좀 추가를 할까요? 벡터의 이렇게 추가를 하면 되겠죠. 벡터의 평행 조건과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을 조건입니다. 말 한번 해볼까요? 방금 얘기했죠. 벡터를 크기만 바꾼다. 사실 역벡터라는 개념은 이제 이게 마이너스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얘는 조금 이제 생각을 나중에 할게요. 지금 크기만 바꾼다라는 요 개념으로 계속 접근할 건데, 만약 A 벡터가 B 벡터에 뉘어 있는 방향, 즉 평행을 하고 있다면 A 벡터가 이런 식이 됐고요. B 벡터가 여기서 이런 식이 됐다고 치겠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벡터는 크기와 방향만 이제 주어진 속성이기 때문에 시점과 종점은 주어진 속성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지금 A 벡터와 B 벡터가 평행하고 있다라는 얘기는 실은 어떤 식으로 표현하는 게 가능하냐면, A 벡터의 B 벡터 평행, 두 벡터 평행, 이런 말은 우리가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되죠. A 벡터와 B 벡터는 지금 뉘어 있는 방향이 같으므로 크기만 바꿨을 때 서로 같은 벡터가 될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해주면 되겠죠. 즉 A 벡터에 특정 실수배를 넣어서, 즉 크기만 바꿔서 B 벡터와 같게 만들 수 있어, 이런 의미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아까 드렸던 크기만 바꾼다라는 개념에서 접근하시면 그 말이 나오는 거죠. 요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을 조건, 요거 얘기했죠. 조금 지저분하네요. 조금만 지우고. 자,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을 조건이 어떤 식으로 설명이 되느냐. 자, 직선을 그려볼게요. A라고 치고 B라고 치고 C라고 치겠습니다. 자, 지금 저는 직선 L이라는 놈 위에 A점, B점, C점을 모두 놨습니다. 자, 그러면 벡터 수식에서 A, B, C가 한 직선 위에 있다라는 거 어떤 식으로 설명을 하냐면, A, B 벡터와 A, C 벡터는 서로 크기만 바꾸면 같은 벡터가 돼요 라는 얘기로 이제 설명을 합니다. 특징, 뭐 항상 우리가 해석을 하거나 혹은 이제 식을 작성하거나 할 때 특징인데, 잘 보시면 별 얘기는 없어요.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다라고 하는 건 설명이 어떤 식으로 갈 거냐면, 그냥 점 하나를 공유를 한다. 그러고선 평행 조건, 지웠네. 아까 봤던 평행 조건 있죠. 예를 들어 A 벡터와 B 벡터의 평행 조건은 A 벡터에 특정 실수배를 해주면 B 벡터가 됩니다 라고 했던 요 개념. 그러니까 이 개념을 그냥 그대로 썼어요. 그대로 썼는데 특징이 뭐냐, 한 점을 공유를 해버리면 되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이놈의 결론으로서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건 A와 B와 C가 한 직선 위에 있어, 이런 결론을 얻어낼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제 얘는 필요 충분 조건이기 때문에 여기 이쪽으로 들어올 수도 있고 이쪽으로 갈 수도 있어요. 즉 A, B, C가 한 직선 위에 있다면 이런 조건을 만들어낼 수 있어. 이렇게 가도 됩니다. 그럼 지금 기본적인 벡터 연산에 대해서는 얘기가 끝난 것 같네요. 마무리로 정리 한 번만 할게요. 방금 한 얘기들에 대해서 포인트만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벡터 연산에서 덧셈은 주로 그림 그릴 때 사용을 하고요. 물론 수식을 간단히 할 때도 활용을 합니다. 수식을 간단히 할 때도 활용을 하기는 합니다. 수식을 간단히 할 때 주로 이제 삼각형 꼬리물기, 제가 아까 꼬리물기 말씀드렸죠. A에서 B로 갔다가 B에서 C로 갈 거야. 그러면은 A에서 C로 갈 거야. 이제 이렇게 설명드렸던 거 있죠. 요거 그 다음에 평행사변형법은 이렇게 두 개를 더했을 때 평행사변형을 그린 이후 대각선이야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였죠. 요거 덧셈에서 쓰이는 거고요. 주로 이제 그림 그릴 때 혹은 수식을 간단히 할 때 활용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 벡터의 뺄셈에 대해서는 역벡터의 개념을 우리가 봤었죠. 그래서 A, B 벡터에다가 마이너스를 취할 거야. 즉 시점과 종점이 바뀌어서 뭐 이런 식으로 된다. 마찬가지 수식을 간단히 할 때 많이 쓰입니다. 그 다음에 시점 일치가 필요할 때 사용한다 그랬죠. 이게 제일 중요해요. 지금 벡터의 뺄셈에서는. 즉 A, B 벡터를 표현하고 싶어. 근데 나는 시점이 5였으면 좋겠어. 그러면은 5B 마이너스 5A로 정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자, 다음 벡터의 실수배는 크게 두 가지, 평행 조건과 세점의 하직선 위에 있을 조건, 이렇게 구성이 된다 그랬죠. 때문에 A 벡터와 B 벡터의 뉘어 있는 방향이 같다, 즉 평행하고 있다 라고 하는 개념은 A 벡터를 적당한 실수배를 취해서 B 벡터와 같게 만들 수 있다 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물론 필요 충분 조건이기 때문에 왔다 갔다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세점이 한 직선 위에 있을 조건, 평행 조건을 활용한다 그랬죠. 그래서 A, B라고 하는 벡터의 실수배를 취했더니 AC 벡터가 될 수 있습니다. 즉, 한 점을 공유하며 두 벡터는 실수배로 같다. 이렇게 하면 A점, B점, C점 이 한직선 위에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만 해주시면 일단 벡터 연산, 기본적인 연산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모르는 거 있으면 꼭 질문하셔야 돼요. 이게 보는 거랑 직접 앞에서 문제를 푸는 거랑 조금 괴리감이 들 수가 있는데, 뭐 항상 하는 얘기지만 지금 우리가 이제 수학 문제를 풀 때, 잠깐만요. 좀 치웠는데요. 이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여러분 수학 문제를 풀 때 개념과 문제가 서로 이제 왔다 갔다가 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많이 들 거예요. 근데 저도 공부할 때 그랬었고, 물론 제가 강의를 하기 위해서 공부를 할 때도 마찬가지 그런 생각 굉장히 많이 해봤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딱히 이렇게 뭐라고 말을 이렇게 딱 정의를 하기보다는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개념이 없이 문제를 푸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문제를 풀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뭐 어떤 문제 풀 때 항상 그 얘기하죠.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문제가 어떻게 풀어지느냐, 수식, 뭐 물론 중요하죠. 답을 이끌어내야 되니까. 근데 그보다도 더 중요한 건 이게 과연 어디에 있는 아이디어냐, 메인 아이디어를 잡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문제가 나왔을 때 내가 이 문제는 어느 단원에 속하는 것 같다. 그럼 여기에서 파생이 되는 여러 가지 이제 원칙들이 있죠. 이런 것들 하나씩 이렇게 캐내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수학 문제를 푼다라고 하는 것들이 뭐 조금 낭만적으로 말하자면 그냥 수수께끼 뭐 이 정도. 어쨌든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을 해야 되는데, 출제자는 생각을 해보세요. 출제자는 책을 보고 출제를 합니다. 즉 자신이 물어보고 싶은 개념이 있다면 그 개념에 맞춰서 그 개념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 알고 있지 않느냐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출제자랑 대화를 하는 거죠. 그래서 나는 이 개념에 대해서 문제를 낸 것 같은데 뭐 당신 생각은 어때? 뭐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호작용을 좀 하셔야 돼. 그러니까 그런 게 안 되면은 문제는 문제대로, 뭐 개념은 개념대로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연습을 좀 해주시면 되겠냐면, 어떤 문제가 있다고 쳐보세요. 어떤 문제가 있다고 치면 이 문제를 푼다, 이렇게 수식을 쭉 적어서 푼다라는 거에만 집중하지 마시고요. 이거 집중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이제 답안을 만드는데 앞에 어떤 내용에 대해 설명을 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제 여러분이 강의를 하고 있다면 내가 이 문제를 설명을 할 거야. 근데 그냥 막 설명을 해버리면 모르는 애들은 뭐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냥 뭐 저게 무슨 내용이지? 그냥 이러고 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앞에 밑밥 깔아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필요한 개념들에 대해서 쭉 정리를 해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필요한 개념에 대해서 정리가 되고 이 개념에서 여기 있는 이 물음에 대한 게 나온 거다. 이런 식으로 좀 공부를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공부를 하지 않으면 힘듭니다, 사실. 뭐 여러분이 이제 조금 있으면 수능 준비를 들어갈 텐데 4점짜리 문제 같은 거 조금 난이도가 있다고 보이는 것들이요. 뭐 그런 문제 풀어보면 알겠지만 감도 못 잡아요. 그래서 수학 문제는 초반 30초 내지는 1분 정도 동안 생각을, 이 문제는 이런 개념에서 나왔고 이렇게 풀릴 거야 라고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부터 문제 풀이를 할 때 방법을 조금 바꿔보세요. 1년만 열심히 하시면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보는데, 무슨 개념에서 나왔느냐 이걸 먼저 찾으세요. 근데 물론 이걸 찾으려면 여러분이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개념을 다 잘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뭐 제가 수업을 할 때도 마찬가지겠고 다른 선생님들 수업하실 때도 마찬가지겠지만 개념을 잘 들으셔야 돼. 뭐 문제를 이렇게 풀더라. 사실 문제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일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마시고 줄기 개념이 뭐냐 이걸 잘 보시고 여기에서 파생되는 어떤 것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약간 이게 뭐라고 하죠? 마인드맵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마인드맵을 작성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런 식으로 좀 공부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서를 보는 과정은 엄청나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그 기본서와 내 머리가 같아지는, 그러니까 단권화 작업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뭐 나중에 제가 시간이 되면은 뭐 이런 공부 방법에 대해서 몇 가지 좀 또 토를 한번 달아줄게요. 이게 토를 단다고 하기가 좀 웃긴데 여튼 얘기를 좀 해볼게요. 뭐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뭐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 위치 벡터 개념도 설명을 좀 해야 되겠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뭐 기하 벡터는 계속 나가면서 제가 이제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은 영상으로 대체를 해서 계속해서 이제 덧붙이기로 하겠습니다. 항상 하는 얘기지만 질문은 와서 얼굴을 보고 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제 지면상에서 문제를 풀어주는 거라든가 등등등은 어디까지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와서 얼굴 보고 질문하세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